1번 문제. 나에서 라까지 예상되는 결과. 자, 음극선 실험이니까 나부터 보면은 전기장이니까 플러스로 휜다. 마이너스인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니은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회전한다, 뭐 돈다, 맞는 거고, 디귿 장애물을 설치하면 그림자가 생긴다, 뭐 직진성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질량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정답 4번. 자, 2번. 그럼 위에서 했으니까 정답 고르면 그냥 4번이 되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전기장이니까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고, 바람갭이니까 질량, 그 다음에 그림자는 직진. 자, 3번 문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자,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맞는 거고,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당시에는 얘네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된다.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4번.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같은 결과. 자, 얘는 돌턴이 되고 얘는 톰슨이 되는 거고, 디귿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러더퍼드가 되는 거지.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지금 금 대신 알루미늄을 사용했을 때 알파 입자의 진로, 얘가 어떻게 가냐. 자, 그러면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반대로 금에 비해서 알루미늄은 원자 번호가 작다는 건 질량이 작다는 걸 뜻한단 말이야. 질량이 작아. 질량이 작으니까 결론은 통과되는 애들은 늘어나는 거고, 반대로 휘거나 튕겨져 나오는 애들은 줄어들겠다. 그 다음 번호 가볼게. 6번 보면은 가는 톰슨, 나는 러더퍼드인 걸 알 수가 있고, 가에서 발견된 입자 A 전자가 되고, 나에서 발견된 입자 B는 원자핵이 되는 거지. 자, 이때 옳은 것만을 골라주면 원자에서 A와 B의 수는 같다. 아니지. 원자핵은 하나가 되는 거고, 전자는 뭐 몇 개인지 모르는 거고,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은 거지. 니은 전자는 나의 실험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지. 알파 입자가 플러스를 갖고 있고, 원자핵이라는 플러스를 가진 질량이 큰 놈에 대한 원자핵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전자는 영향이 없다. 디귿 원자핵은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 아닌 거지. 매우 부피가 작다. 그리고 부피는 작지만 질량은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밀도가 크다고 했지. 정답 2번. 7번 보면은 원자핵을 이루는가? 아니요. 전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A가 양성자가 되겠지. 기억 보면은 B는 양성자 틀린 거고, 니은 원자에서 A와 B의 입자수가 똑같다. 전기적 중성이니까 양성자와 전자수 똑같지. 디귿 전하를 띠는가는 가로 적절하다. 양성자는 전하를 띠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1, 중성자는 빵, 전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디귿이 가로 적절하다. 맞는 말이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8번 문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나왔는데 지금 실제 값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나다에 대해서 전해량만 보겠다. 플러스를 갖고 있는 놈이 양성자, 없는 놈이 중성자, 마이너스가 전자가 되겠지. 그럼 기억, 가와 나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다. 맞는 거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D은 원자에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다. 맞는 거고. 디귿 원자핵의 전해량이 이거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계산이 필요한데, 원자핵의 전해량은 누가 결정하니? 그렇지, 양성자가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를 딱 보면 요 놈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냐, 반대로 요 놈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그러면은 몇 배니? 이게 10배지. 10배. 그럼 10배가 되면은 양성자 수가 10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뭐 네온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놈의 질량 수가 20이래. 질량 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수를 더한 거가 되니까 중성자 수는 10개다, 10이다. 맞는 거지.
정답 5번. 그 다음 9번 문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수다. A에서 C는 각각 전자, 양성자, 중성자다. 그러면은 원자가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다. 그 말은 원자 X에서도 어떤 숫자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 Y에서도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 Z에서도 숫자 두 개가 똑같아야 돼. 그럼 Y를 먼저 보게 되면 X는 뭐 다 같으니까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얘랑 얘가 똑같지? 그 말은 B가 중성자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원자 X 같은 경우는 양성자와 전자가 한 개니까 수소가 되고, 수소. 중성자가 한 개니까 1, 2 수소. 이런 식으로 원자의 표시가 되겠지. Y 같은 경우는 1, 3 수소. Z 같은 경우는 2, 3 헬륨이 되겠다. 기억. Y와 Z의 질량수는 똑같다. 같은 걸 알 수가 있고. 니은 X와 Y는 원자 번호가 같다. 같지. 디귿. 원자 핵은 A와 C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A와 C가 양성자와 전자가 될 텐데 어떤 놈이 양성자가 되는지는 일단 모르고, 심지어 원자핵은 누가 구성돼야 되니? 중성자가 구성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지. 정답은 3번이다. 그 다음 10번. 원자 X에서 Z의 구조다. 자, X를 보게 되면 원자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양성자가 될 텐데 당연히 한 개가 있는 거고, 중성자도 하나 있으니까 1, 2 수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를 보면 이제 판단이 서지. 전자가 하나인데 이 중에 양성자가 하나 있어야 돼. 빨간 놈이 양성자가 되겠고 흰 놈이 중성자가 되겠다. 그럼 얘는 1, 3 수소가 되는 거고, Z 같은 경우는 2, 3의 헬륨이 되겠지. 그럼 기억 맞는 거고, 니은 X와 Y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같은 원소니까 동위원소 같은 거고. 디귿 질량수의 비는 X와 Z가 3대 5다. 3대 5가 아니라 3대 3이지. 3대 3은 1대 1.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11번. 원자에 대해서 질량수와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나왔다. 자, 보게 되면 일단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돼. 그 다음에 밑에를 보게 되면 전자수분의 중성자가 나오는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지. 전자수는 양성자와 같잖아? 왜? 얘가 그 원자기 때문에. 그러면 양성자분의 중성자수, 요 놈이 지금 상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이 값은 분수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가 1분의 1인지 2분의 2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둬야 되는데, 이 둘을 실제로 값을 생각해보면 분모 더하기 분자가 뭐가 된다? 질량수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다시. 상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값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분모와 분자를 더하면 결국에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질량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1이라는 숫자를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12를 만들어야 된다. 6분의 6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야 둘이 더하면 12가 되니까. 그럼 잘 들어봐. 얘네 둘은 지금 더하면 얼마야? 7이란 말이야. 근데 14가 돼야 되지. 그럼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되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6분의 8이었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7분의 7이었다는 거겠지. 둘이 더해야 14가 되니까. 그럼 X, Y, Z를 다 찾은 거야.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니까 얘는 12의 탄소가 되는 거고, Y 같은 경우는 6, 14 탄소, 얘는 7, 14 질소가 된다. 주기율표 외워야 되고, 기억, X와 Z는 동위원소 아니고, 니은 중성자 수는 Z가 Y보다 크다. Z는 중성자 수가 7개, Y는 8개니까 틀렸지. 디귿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Z다. 맞는 거고. 정답 2번. 그 다음 12번을 보면은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이래. 자, X의 양성자 수는 A이다. 맞는 거고, A는 B보다 항상 큰 값을 갖는다. 아니지. 왜냐면 밑에서도 봤지만 양성자 수가 얘는 6개인데 중성자는 그거보다 많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 틀린 거지.
디귿 B가 같고 A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반대로 써놨지? 원자 번호가 같고 질량수가 다른 거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정답 1번. 13번. 표는 이온 또는 원자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와 전자수다. 자, 이온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자수가 달라졌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원래 몇 개 있었냐를 고민하면 되는 거지. 자, 밑에 보면은 X2-가 있어. 전자를 몇 개 얻은 거야? 2개를 얻은 거지? 2개 얻었더니 전자가 10개래. 그럼 원래 몇 개였다? 원래 8개였다. 원래. 그러면은 원래 전자수는 뭐랑 똑같아야 돼? 양성자수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양성자수는 8이었다는 거고, 얘는 8에 10에 O2-, 아니 뭐야, 8에 8에 O2-가 된다. 그 다음 Y를 보면은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가 되는 거고, 원래 몇 개였냐 라고 하면 11개였겠지? 양성자수가 11개니까 그럼 전자수는 10개가 됐겠다. 됐고, 자 그러면은 B가 10이니까 얘는 10이야. 그럼 전자수는 당연히 10이겠지? 얘가 원자니까. 그럼 나머지 해주면 얘는 11의 나트륨, 얘는 10의 네온이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더하면 28이지. 14번. 산소는 자연계에서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다. 그렇대. 그리고 조건 확인. 요거 어딨냐? 요거 이렇게 각 원소의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다. 자, 여기 적혀있는 질량수가 원자량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원자량이 16, 얘는 17, 얘는 18이라는 소리겠지. 기억 보면 양성자수가 가장 작은 것은 가이다. 양성자수는 전부 다 똑같은 거야. 동위원소니까. 니은 중성자수가 가장 큰 것은 다이다. 다 같은 경우가 질량수가 제일 크잖아. 그럼 중성자수도 가장 크겠지. 자, 디귿 1g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가장 큰 것은 다이다. 자, 1g에 대한 거는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가장 쉬운 거를 보게 되면 얘를 봐봐. 원자량이 16이야. 그럼 16g일 때 원자수가 몇 몰이다? 1몰이다. 기억나지? 그럼 얘는 1g이 되게 되면 이게 몇 배가 되는 거야? 16분의 1배지? 그럼 원자수는 몇이다? 그렇지. 16분의 1몰이다. 16분의 1배가 됐으니까. 그럼 나도 똑같이 생각해주면 17g 1몰이니까 얘는 1g 속에 원자수가 17분의 1몰이 되는 거고, 다 같은 경우는 1g 속에 18분의 1몰이 있는 거다. 그럼 가장 큰 건 누구니? 16분의 1몰이 가장 크지. 가가 가장 크다. 이렇게 풀고 넘어갈게. 15번. 두 가지 동위원소가 있다. 원자량이 10과 11이고 존재 비율이 80, 20이다. 자, 존재 비율이 퍼센티지, 그러니까 백분율로 나왔어. 100%. 자, 여기서 하나 알아주면 좋은 게 1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로 생각을 하는 거야. 1. 완전한 수 1.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때 퍼센티지니까 얘를 100분의 80으로 바꾼 다음에 곱했었단 말이야. 개념을 할 때. 근데 1로 생각을 해주면 바로 바꿔놓는다. 얘를 10분의 8, 얘를 10분의 2 이런 식으로. 굳이 나누기 하지 않은 이유는 나눌 때 10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고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1이 되는 거지. 요거를 좀 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는. 그럼 문제 풀어보면 원자량이 10인 놈이 10분의 8만큼 있는 거고 11인 놈이 10분의 2만큼 있는 거다. 계산해주면 10분의 80 플러스 22, 얘는 10분의 102. 그래서 정답은 10.2가 되겠지. 16번. 원소 X의 동위원소 가와 나가 있다. 자, 존재 비율. 얘는 4분의 3, 얘는 4분의 1이 된다. 요렇게 1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 기억 보면은 평균 원자량을 구해래. 35 곱하기 4분의 3, 37 곱하기 4분의 1, 얘는 4분의 142가 나와서 계산해주면 35.5가 나와. 자, 이거는 이제 알아두면 좀 좋지. 원자량만 봐도 얘가 누구다? 원소가 CL이다. CL의 평균 원자량은 35.5다. 문제 풀다 보면은 외워질 거야.
염소는 알면 좋지. 니은 가와 나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동위원소니까 당연히 같은 거고. 자, 디귿도 분자량이 다른 X2는 세 종류가 존재한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나열을 하면 돼. 나열. 무조건 나열한다. 계산하지 말고. 자, X2라는 놈이 있는데 X2를 만들 때 원자량이 35짜리, 자 이렇게 표현할게. 내가 35짜리 X가 두 개가 만나도 되는 거지. 35짜리 하나, 37짜리 하나 만나도 되는 거고, 37짜리가 두 개 만나도 되는 거야. 그럼 이놈들의 분자량을 구하면 얘는 70이 되는 거고, 얘는 몇이니? 72. 얘는 74. 경우의 수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 종류가 존재한다. 맞단 말이야. 정답 4번. 17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다. 동위원소는 두 가지만 존재한대. 얘네 둘만 존재한다. 자, 평균 원자량을 봤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여기서도 하나 알아두면 좋지. 뭐를 알아두면 좋냐면, 지금 얘네들에 대해서 존재 비율이 나와 있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존재 비율을 표시해 볼 건데, 위에서는 퍼센티지로 하지만 내가 1로 바꾸라고 했잖아. 존재 비율을 내가 PQ 이런 식으로 둔다. 자, 요거 알아두면 돼. PQ. 왜 PQ냐? P 플러스 Q가 1이다. 요 식 하나를 일단 갖고 가는 거야. 그럼 식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식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거지. B 플러스 0.4는 B 곱하기 P가 아니라 P 플러스 B 플러스 2의 Q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얘를 보게 되면 B로 묶여. P 플러스 Q에 2Q 이렇게 묶이는 거 보이지? 근데 P 플러스 Q가 뭐였어? 1이었단 말이야. 그럼 계산해주면 B 플러스 2Q가 되지. 그럼 나머지를 보게 되면 이제 0.4가 2Q가 된다. 아, 그러면 Q는 0.2가 돼서 10분의 2구나. 그러니까 얘가 10분의 2가 되니까 얘는 10분의 8이 되겠지. 그럼 봐봐. 자연계에 존재하는 X원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구하래. 그럼 X원자가 1몰이 있을 텐데 1몰 중에 10분의 8은 BX가 되는 거고, 1몰 중에 10분의 2만큼은 B 플러스 2짜리 X가 되는 거잖아. 맞지? 다시. 그럼 얘는 10분의 8몰, 얘는 10분의 2몰이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얘네들 각각이 중성자의 양을 알아야 돼. 중성자. 자, 얘네가 원자 번호가 지금 A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왼쪽 놈은 중성자가 몇 개니? B-A지. 오른쪽은 B-A 플러스 2가 된다. 근데 얘네가 원자 수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자, B-A만큼의 중성자가 10분의 8몰 만큼, 그리고 B-A 플러스 2만큼이 10분의 2몰 만큼 있다. 더해주면 뭐 계산 쭉 해주면 되지만 얘랑 얘가 더해지면 B-A가 나올 거고, 나머지 얘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10분의 4가 나온다. 그래서 B-A 플러스 5분의 2 요게 정답이 되겠지. 자, 이 문제에서 알아둬야 되는 건 존재 비율을 내가 미지수 PQ로 둘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이거를 써먹으니까. 18번. 자, 동위원소는 X가 두 가지만 존재한데 존재 비율이 이거래. 원자량은 지금 A, B라는 건 뭐랑 똑같다? 질량수랑 똑같다 라는 거지. 여기서는 얘를 좀 알아두자. 이렇게 아까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야. 존재 비율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100%. 또 1이 나와야 돼. 1. 그 말은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4가 된단 말이야. 더해서 1 나와야 된다 했지? 그럼 얘가 확률이 어떻게 된다? 비율이 4분의 1과 4분의 3이 된다는 거지. 합이 4니까 내가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몇 배가 돼야 돼? 4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각각의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A짜리 X, B짜리 X가
비율이 4분의 1, 4분의 3이래. 평균 원자량을 구하래. 구해보면 A짜리가 4분의 1, B짜리가 4분의 3. 계산하면 4분의 A 플러스 3B. 기억 맞는 거지. 니은 분자 X2의 존재 비는 이렇게 되냐? 자, 니은 알아둬야지 이제. X2. 자, X2를 내가 만드는데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가 있대. 그러면 왼쪽 놈 같은 경우는 얘 하나의 비율이 얼마야? 4분의 1이었지. 4분의 1짜리가 몇 개 만나야 돼? 두 개 만나야 돼. 그럼 얘도 비율이 4분의 1이고 얘도 비율이 4분의 1이야. 그럼 곱하면 16분의 1이 되는 거지. 얘는 4분의 3짜리와 4분의 3짜리가 되면서 16분의 9가 나온다. 그래서 몇 대 몇? 1대 9가 되는 거지. 자,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만 보자. 그럼 얘네가 이렇게 하나씩 만나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 자,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3이니까 16분의 3이다 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쳐봐. 둘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둘이 같은 거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 즉 이 앞에는 2가 곱해져야 된다. 그래서 얘가 16분의 6이 돼야 된다는 거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X2라는 분자가 종류가 세 가지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얘랑 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얘네들의 총 비율이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 100%가 나와야 돼. 그럼 100%라는 말은 또 1이잖아. 1. 즉 얘네 더하고 확률, 얘 확률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앞에 2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 10번이래. 디귿. X2 1몰에 존재하는 중성자의 양은 이렇다. 자, 아까랑 똑같지? AXN, BXN. 중성자 수를 구하면 얘는 A 빼기 N개, 얘는 B 빼기 N개. 근데 이놈의 비율이 4분의 1이고 4분의 3이다. 잘 봐. 쉬운 거를 알려주고 다음 시간에 뭐 상세하게 하나 더 알려줄게. X2 1몰을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건 뭐야? X에 대한 거를 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평균이 돼야 된단 말이야. 평균. X2라는 놈도 X 자체가 동위원소로 쪼개져 있으니까 X2도 동위원소로 쪼개져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X2 1몰이란 말도 결국에 평균적으로 존재하는 중성자를 구하는 거란 말이지. 그 말은 내가 여기서 평균 중성자를 구하면 누구의 평균 중성자야? X의 평균 중성자인 거지. 그러면 요 놈을 곱하기 2 하면 누가 된다? X2의 평균 중성자 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평균 중성자를 구하면 A 빼기 N의 4분의 1, B 빼기 N의 4분의 3이 돼서 계산해주면 4분의 A 플러스 3B 마이너스 N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몇? 2를 해주면 되니까 A 플러스 3B 2에다가 마이너스 2N 요 놈이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 19번.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O2와 CO2다. 기억부터 보면 양성자 수의 비를 구하래. 양성자 수. 자, 중요한 게 여기야. 가 같은 경우는 동위원소로 막 쪼개져 있지만 어찌됐든 전부 다 종류는 뭐다? 전부 다 O2야. 얘는 전부 다 종류가 뭐야? 전부 다 CO2야. 그럼 결국에 가는 O2가 몇 몰 있는 거야? 2몰 존재하고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CO2가 3몰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양성자 수는 동위원소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얘 양성자 수가 몇이 되는 거니?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하나가 16인데 2몰이니까 양성자 수는 가는 32몰이 나와. 나를 보게 되면 얘는 양성자가 6개고 얘는 양성자가 16개니까
둘이 더하면 양성자가 22개인데 6몰만큼 있으니까 양성자 수는 66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이니? 2로 나누면 16대 33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중성자 수의 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 중성자 수는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잘 봐. 얘네가 다 8888 존재하는 거니까 얘가 중성자가 몇 개니? 요놈이 8개, 요놈이 8개. 그러니까 중성자는 16개가 있단 말이야. 분자당. 근데 1몰이니까 얘 때문에 16몰이 나오는 거고, 중성자. 그 다음 얘는 중성자가 몇 개니? 얘가 하나가 10개, 하나가 10개, 20개가 있어. 근데 1몰이야. 20몰이 된다. 그 다음 얘도 중성자를 구해보면, 중성자, 얘가 중성자가 몇 개니? 6개가 있고, 얘 중성자 8개, 얘 8개, 22개가 있는 거지. 근데 2몰이니까 43몰 있다. 얘는 6번이니까 중성자 8개, 얘 8번이니까 중성자 10개, 8번이니까 중성자 10개. 그럼 중성자가 28개가 있다는 거고, 1몰이니까 28몰 있는 거지. 그럼 더하게 되면 얘는 36몰의 중성자, 얘는 72몰의 중성자. 그럼 몇 대 몇이니 이게? 1대 2가 나오는 거지. 틀린 거고. 그럼 디귿이 맞는 건데, 가와 나의 전체 기체의 질량비. 질량을 구하면 돼. 이 조건이 있어야겠지. 근데 원자량은 뭐랑 똑같다? 질량수랑 똑같다. 그럼 보게 되면 질량을 구하면 되는 거야. 질량. 얘가 분자량이 얼마니? 32야. 1몰이야. 32g이겠지? 얘는 분자량이 36. 그러면 36g이 된다. 얘는 분자량이 12 더하기 32니까 더하면 44. 얘는 88g. 얘는 14 더하기 36이 되니까 50이 나와서 50g이 된다. 그럼 몇 그램? 68g 대 138g. 나눠주면 34 대 69 맞는 거지. 정답은 2번이 된다.